많은 분들이 영어 단어를 너무 몰라서 영어 공부 시작조차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영어 단어는 단어책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게 영어로 뭔지 찾아보고 발음해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영어 공부 학습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직접 집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0개 단어를 눈앞에 보이는 대로 영어로 뭔지 제가 알려드리고 또 발음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의외로 매일매일 보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집에 관련된 단어를 배워볼 건데 hous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 건물을 말하고 보통 하나씩 있는 단독주택들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home 같은 경우는 이 가정, 공간, 그 안에 아늑한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한 건물에 많은 가구가 살잖아요. 그런 집을 apartment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빌라 사는데 제가 사는 공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라고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건데요. 영어 단어에서 villa, mansion 이런 단어는 이렇게 굉장히 대저택을 뜻해요. 보통 빌라, 뭐뭐 맨션 이렇게 건물 앞에 써 있긴 한데 영어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완전 호화주택을 말하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빌라도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말하고 싶어서 간판에 쓴 것 같은데요. 그냥 small apartment building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작은 빌라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건물 안에 다양한 가구가 살기 때문에 똑같이 apartment. 그래서 저는 아파트 살아요라고 할 때 I live in an apartment 이렇게 될 텐데 빌라 살아요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이 I live in a small apartment building. 빌딩 자체가 그냥 조금 작을 뿐이지 똑같이 보거든요. apart 이 말이 분리되어 있다란 뜻이라서 우리처럼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사는 걸 apartment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빌라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walk up 이런 단어도 있어요. 서양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walk up이라고 하면 좀 작은 빌딩이고 걸어서 올라가는 곳을 말을 해요. 미드 같은 데서 walk up 이런 걸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집을 뜻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면 저는 아파트나 빌라 아니고 단독주택 사는데 뭐라고 해요? 이때는 그냥 house라고 하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single family house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고 하나의 집은 house 그리고 그런 집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townhouse 그리고 그런 게 만약에 교외 아니면 시골에 있다면 suburban house, country house 이런 식으로 교외, 시골 이런 단어를 붙이긴 하는데 그냥 다 모두 하나의 집은 house, 여러 가구가 사는 빌딩은 apartment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집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단어 배워봤으니까 이제 집 같이 돌아다니면서 집 안에 있는 다양한 영어 단어들 같이 배워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현관부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현관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한 번도 못 들어본 단어일 수 있는데 foyer이라고 해요. 이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세 번 같이 말해볼게요. foyer, foyer, foyer. 해외 집도 foyer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이제 공간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반적인 아파트 현관보다 조금 더 큰 경우 entryway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큰 곳을 보통 말하고 entryway보다는 저희 집은 좀 더 작으니까 foyer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관문은 도대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ront door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front door, front door.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도어락이라고 하잖아요. 영어권에서도 똑같이 door lock이라고 하는데 보통 미국이나 서양권에서는 열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door lock 이거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또 뭐라고 할까요? 특히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체인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door chain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건 door guard라고 해요. door guard. 문을 보호해 주는 거죠. door guard. 그래서 우리가 front door, door lock, door chain, door guard 배워봤는데 이런 신발장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신발이니까 당연히 shoe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는 cabinet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가구를 보면 cabinet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shoe cabinet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문 닫는 거 아니고 그냥 올려놓는 것 중에는 shoe rack, 조금 작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shoe closet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발장은 영어로 shoe cabinet, shoe rack, shoe closet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신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건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두 주걱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게스트룸에 놀러 갔다면 구두 주걱 달라고 할 때 이거 영어로 뭐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는 shoehorn이라고 해요. 약간 뿔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horn 이거는 뿔이란 뜻인데 shoehorn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shoe라고 붙이면 돼요. shoe brush 신발을 이제 터는 거죠. 그리고 신발 광내는 이런 것들은 shoe polish라고 해요. 이게 신발이 여러 개를 뜻할 때 shoes라고 하지만 그냥 관련된 단어는 다 shoe horn, shoe brush, shoe polish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우산은 umbrella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런 중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렇게 슬라이딩 되잖아요. 쉬워요. 그냥 sliding door이라고 하고 한국에는 중문이 많은데 저희 미국 원어민 선생님은 미국 집에는 잘 없는 것 같다고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딱히 중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슬라이딩 되기 때문에 sliding door. 그리고 이런 스위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ight switch라고 하면 돼요. switch라는 말 자체는 전환되는 건데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겠죠? 그런데 불과 관련된 거라서 앞에 light만 붙이면 돼요. light switch. 이런 손잡이는 영어로 또 뭐라고 할까요? door handle 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door handle. 그리고 동그랗게 생긴 건 door knob 이라고 해요. door knob. 그래서 door knob, door handle. 여기 저희 집에 있는 건 door handle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안에는 화장실이거든요. 여러분, 화장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bathroom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restroom이라는 단어도 있긴 한데 그거는 밖에서 볼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하고요. 보통 집에 있는 화장실은 욕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욕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욕조라는 단어가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생각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bathtub이라고 해요. bath, 이건 목욕을 뜻하고 tub, 이건 이렇게 큰 직사각형 통을 말하거든요. 목욕을 하는 통이 결국 욕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화장실은 bathroom이라고 하고 밖에 공중 화장실은 좀 쉬어가는 곳이란 뜻으로 restroo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조는 bathtub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런 샤워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shower이라고 하면 돼요.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할 때 shower head라고 하기도 하는데 굳이 head 붙일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도 그냥 showe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워한다를 영어로 take a shower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를 take 내 쪽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샤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shower인 거죠. 이런 세면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세면대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부엌에 있는 싱크대 생각하면 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sink라고 그냥 말을 하거든요. 부엌에 있든 이렇게 화장실에 있든 이렇게 생겨서 물을 받는 곳을 다 sink라고 하는데 좀 더 구분을 한다면 bathroom sink 그리고 부엌에 있는 건 kitchen sink 이렇게 좀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수도꼭지는 영어로 faucet이라고 하거든요. faucet. 그래서 물을 틀다가 끌 때 turn off the faucet, 수도꼭지를 끄다. 약간 불을 끄는 것처럼 turn off the faucet, 수도꼭지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건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3번 같이 말해볼게요. F 발음을 잘 지켜야 돼요. 윗니를 아랫입술에 넣고 faucet 이렇게 하면 돼요. 3번 말해볼까요? faucet, faucet, faucet. 이런 변기는 영어로 toilet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갔을 때 where is the toilet 이렇게 해야 될지 where is the restroom 아니면 where is the bathroom 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영어에서는 toilet이라고 하면 변기만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here is the toilet? 이렇게 물어보면 변기가 어디 있어요?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Where is the restroom? 이라고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영국 영어 그리고 유럽에서는 toilet 이 자체가 변기를 포함한 전체 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유럽 여행 갔을 때는 Where is the toilet? 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변기만 말할 때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toilet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상은 영어로 desk라고 해요. table 이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table 같은 경우는 밥 먹는 식탁을 좀 더 말하는 편이고 물론 이런 걸 table이라고 한다고 막 엄청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은 desk라고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은 재택근무하면서 집을 좀 일하는 공간으로 꾸미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뜻하는 단어도 있는데 home office라고 해요. home office. 그래서 desk 그리고 chair 있으면 home office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복도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희 집은 뭐 큰 복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약간의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을 말하는 단어도 있거든요. 영어로는 hallway라고 해요. hallway. 보통 hall이라고 하면 좀 큰 공간을 말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복도이기 때문에 hallway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corridor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복도란 뜻인데 보통 큰 건물의 아주 큰 복도를 말하고 작은 곳에 있는 공간은 hallwa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림 같은 게 걸려 있는데요. 이런 거는 영어로 painting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붓으로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painting. 그래서 painting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품이란 뜻의 artwork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artwork. 사람의 사진, 가족 사진이나 이런 게 걸려 있다면 photo picture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뭐 family photo 그리고 wedding photo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온 사진인지 그리고 작품인지에 따라서 painting, artwork 그리고 photo picture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여러분, 놀이방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playroom이라고 해요. playroom. 어렵지 않죠? 놀다라는 뜻의 play 그 다음에 공간을 뜻하는 room을 붙여서 playroom이라고 하는데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책장을 영어로 bookcase라고 해요. 책을 넣어놓은 케이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교구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책장 같은 곳에 장난감이나 뭐 몬테소리 교구 같은 거 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영어로 뭘지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 원어민 선생님도 그냥 그런 것도 다 bookcase 결국은 책을 넣거나 아이들 장난감을 넣는 case라는 뜻이죠. 여기는 거실인데 거실은 영어로 living room. 왜냐면 보통 가족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살다라는 뜻의 live에서 그대로 와서 living room이라고 해요. living room. 그리고 소파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sofa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couch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마 소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sofa는 알고 있어도 couch 이거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ouch 하고 마지막에 입술 모아서 발음 빼주세요. 우리 세 번 같이 말해볼게요. couch, couch, couch. 여러분 집에 식물이 다 하나쯤은 있을 텐데 식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plant라고 해요. plant. 그게 어떤 종류의 나무이든 상관없이 그냥 plant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화분은 영어로 모두 pot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딱 정확하게 화분 모양으로 우리가 그 상상이 되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할 텐데 모두 pot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lant, pot, plant, pot. 제가 지금 1인용 소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원어민들은 1인용 의자는 sofa라고 안 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소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큰 거를 말하고 제가 아까 sofa 아니면 couch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었죠. 보통 이렇게 1인 체어는 그냥 chair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armchair이라고도 해요. chair armchair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혹시 기댈 수 있다면 recliner이라는 단어도 써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그냥 recliner라고 많이 쓰는 것 같고 recline 자체가 뒤로 이렇게 기대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의자란 뜻으로 recliner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rmchair, chair, recliner 이런 단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까는 건 rug라고 해요. 우리도 rug라는 말을 하죠. 만약에 집 전체를 다 까는 카페트 같은 거는 carpet라고 말을 할 텐데 부분적으로 까는 건 rug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파 주변에 놓는 테이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나요? 제가 아까 공부하는 책상은 desk 그리고 보통 음식 먹는 곳은 table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공부하는 곳이 아닌 이렇게 뭔가 커피 같은 거 올려놓는 것도 다 table이라고 해요. 보통 소파 앞에 있는 큰 테이블은 coffee table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그런 건 없고 소파 사이드 쪽에 작게 있는 이런 것들은 side tabl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offee table, side table, 그리고 아이 있는 집은 매트 같은 거 깔아놓기도 하죠. 그런 거는 그냥 똑같이 mat, cushion mat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TV는 그냥 영어로 TV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 벽걸이 TV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벽걸이 TV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ounted TV라고 해요. Mount, 이게 산이란 뜻인데 어딘가 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이 단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부착된 이란 뜻의 mounted 다음에 TV를 붙여서 mounted TV, mounted TV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TV 아래에 있는 이런 장은 영어로 TV cabinet 아니면 TV stand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TV를 올려놓는 경우는 TV stand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앞에 이렇게 닫히는 경우는 cabinet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발장도 영어로 shoe cabinet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것도 TV 앞에 놓고 이렇게 닫히기 때문에 TV cabinet이라고 하거든요. TV장은 TV stand, TV cabinet 둘 중에 하나로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 커튼은 영어로 똑같이 curtain이라고 하게 되는데 오히려 발음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curtain 아니면 curtain 아니고 앞에 cur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cur까지 발음한 다음에 뒤에 있는 ai는 없듯이 약하게 발음해도 돼요. 그래서 curtain, curtain 그리고 튼도 부드럽게 curtain, curtain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curtain 이 정도로 발음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커튼을 딱 거치면 이거 창문은 영어로 window라고 하죠. window. 특히 이렇게 sliding 되는 경우는 제가 아까 sliding door이라고 한 것처럼 sliding window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window라고 하면 네모 격자의 그런 창문만 떠올릴 텐데 이렇게 바깥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이라면 다 window라고 할 수 있는 거죠. curtain, window. 이제 제가 부엌에 왔는데요.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또 밥을 먹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현관, foyer, 그리고 화장실, bathroom, 거실, living room, 놀이방, playroom까지 했죠. 이렇게 밥을 먹는 공간, 그리고 요리를 하는 공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단 밥 먹는 공간은 dining room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닝 룸만 따로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미녀와 야수 같은 애니메이션 보면 요리는 다른 분들이 하고 이렇게 미녀와 야수는 어떤 방 같은 큰 공간에서 식사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이닝 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요즘에는 막 분리시켜서 하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open concept kitchen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요리할 수 있는 저곳은 kitchen이라고 하는 거죠. dining room, kitchen. 그리고 이런 식탁을 영어로 table. 아까 공부하는 곳은 desk라고 하고 밥 먹는 곳은 table이라고 한다고 했죠. 특히 저희는 약간 식탁 놓을 만한 자리가 좀 좁아서 이렇게 동그란 그 식탁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형 식탁을 영어로 round dining table이라고 해요. 식탁 자체를 그냥 dining tabl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round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직사각형 식탁, 네모난 식탁 많이 놓잖아요. 그거는 square dining table이라고 할 수 있어요. square dining table, 직사각형이라면 rectangle dining table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모두 다 어차피 식탁은
dining table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이닝 하는 table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 의자는 dining chair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소파 옆에 있던 armchair 이거랑 좀 다르죠. dining chair. 이런 공간은 kitchen island라고 하는데요. island 이게 섬이란 뜻이다 보니까 보통 부엌 앞에 이렇게 따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kitchen island라고 하는 거죠. island 이 자체에 s가 있지만 굳이 발음할 필요는 없이 그냥 s 묵음으로 생각하면서 island라고 발음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island라는 단어는 알아도 이거 자체는 영어로 뭐라고 할지 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kitchen counte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바처럼 나와 있는 공간은 다 counter이라고 해서 호텔이나 마트에서 계산하고 나가는 그런 바처럼 되어 있고 사람들이 서 있고 계산해 주는 곳도 checkout counter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카운터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여기도 kitchen counter, 그리고 위에 이렇게 접시 놓고 컵 놓고 하는 거는 영어로 cupboard라고 해요. 이게 cupboard라고 발음하지 않고 cupboard, P랑 B를 한 번에 발음해야 돼요. cupboard. 이거는 발음이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우리 세 번 같이 말해볼게요. cupboard, cupboard, cupboard. 여러분, 이런 가스레인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gas range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보통 원어민들은 stove라고 해요. stove. 그리고 이게 가스로 되는 것도 있고 또 electric, 전기로 되는 것도 있고 요즘은 induc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gas stove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electric stove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induction이라고 하죠. 그 단어를 그대로 쓸 수도 있는데 induction stove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induction cooktop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induction stove, induction cooktop.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이런 건 오븐이라고 한국어로도 하잖아요. 영어로도 oven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장모음이라서 oven이라고 하고 보통 오븐이랑 이렇게 스토브랑 함께 같이 보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영어로 microwave라고 해요. microwave. 아주 미세한 wave, 전류를 이제 파동을 가지고 음식을 데우기 때문에 microwave. 그래서 oven, stove, microwave. 이런 건 영어로 hood라고 하면 되는데요. 오븐 위에 있기 때문에 oven hood, 아니면 제가 아까 가스레인지는 영어로 stove라고 한다고 했죠. stove hood 이것도 가능해요. 뒤에 hood 이 단어만 붙이면 되는 거죠. 식기세척기를 영어로 dishwasher이라고 하거든요. dishwasher. 접시가 영어로 dish이기 때문에 그거를 씻는 washer, 이게 바로 식기세척기란 뜻이죠. 근데 저희 집은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이렇게 접시를 놓고 있는데 이런 거는 영어로 dish rack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아까 신발장에서 신발 놓는 곳을 shoe rack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똑같이 접시를 놓는 곳이라서 dish rack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싱크대에 아까 bathroom sink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kitchen sink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수도꼭지? faucet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도꼭지 손잡이 같은 경우는 faucet handle이라고 해요. 그래서 door handle, door knob처럼 똑같이 faucet handle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빨래하는 관련된 공간은 laundry room이라고 해요. 좀 작은 다용도실을 laundry room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탁기, 건조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세탁기는 washing machine이라고 하면 돼요. washing, 씻어주는 machine, 기계라는 거죠. washing machine. 그리고 건조기는 dryer이라고 해요. dry, 이게 말려주는 건데 뒤에 er을 붙이면 그런 관련된 기계를 말할 수가 있거든요. 머리, 이게 드라이기처럼 dryer, 옷을 말려주는 거죠. 이런 빨래통은 영어로 laundry basket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laundry 이 단어에만 익숙하다면 laundry room, laundry basket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laundry라고 발음하지 않고 laundry라고 발음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제는 영어로 laundry detergent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세제를 정말 많이 쓰지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생소한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detergent라고 철의 강세를 줘야 되는데 한번 이 단어는 3번 같이 말해볼게요.
detergent, detergent, detergent. 그리고 섬유유연제는 laundry softener이라고 하거든요. 좀 부드럽게 해준다는 뜻으로 softener, softener. 그래서 detergent, softener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주방 세제도 있잖아요. 그건 kitchen detergent라고 하고 이렇게 세탁 세제는 laundry detergent. 세제가 영어로 뭐예요? detergent.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지금 드레스룸에 있는데요. 드레스룸이라고 하지 않고 dressing room이라고 해야 돼요. ing를 붙여서 dressing room. 왜냐하면 거실도 living room이었었죠. 그리고 식탁 있는 공간도 dining room, ing 다 붙였었죠. 그걸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이란 뜻의 ing를 붙여서 dress, 이게 옷을 입다 이기 때문에 dressing room이라고 해야지 옷을 입는 공간이 되거든요. 이렇게 dressing room 안에 오면 당연히 옷을 볼 수 있겠죠. 옷은 영어로 clothes, clothes. 이게 발음이 은근 어려운데 뒤에 THES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Z로 발음하면 돼요. clothes. 그렇게 쉽게 발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clothes. 그리고 이런 옷걸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옷걸이는 영어로 hanger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옷을 거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까 도구 뒤에는 er 붙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건조기가 영어로 dryer이었잖아요. 이것도 hanger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hanger를 이용해서 옷을 거는 곳은 clothing rack이라고 해요. 아까 rack이라는 단어 했었죠. 그래서 shoe rack도 있었고 옷을 걸어 놓는 곳 clothing rack, clothing rack. clothes 이게 옷이란 뜻인데 clothing 이거는 의류라는 조금 더 이제 다른 표현이 가능해서 clothing rack이라고 쓰면 옷 거는 곳이 되고요. 침실만 남았는데요. 침실은 영어로 bedroom. 침대가 있는 공간이니까 bedroom이라고 하면 되겠죠. bedroom. 당연히 bed, 침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베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아이 베개도 있는데 베개는 영어로 pillow라고 해요. pillow. 그리고 이런 이불은 영어로 뭐라고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blanket, 담요, 그 재질의 이불은 blanket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집에서 덮는 이런 푹신푹신한 이불은 comforter이라고 해요. comforter. comfortable, 이게 편안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comfort 뒤에 er를 붙여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푹신푹신한 이불을 말하는 거죠. comforter. 그리고 duvet라는 단어도 있어요. 보통 영국이랑 유럽에서 많이 쓰는데요. duvet 이란 단어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특히 comforter, 이게 미국 영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3번 같이 말해 볼게요. 강세가 맨 앞에 있어요. comforter, comforter, comforter. 보통 집에 이런 베란다 있잖아요. 이렇게 빨래를 널기도 하고 이런 공간은 영어로 storage room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굉장히 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저분해서 보여드릴 순 없는데 storage, 이게 보관하는 공간, 창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라서 storage roo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베란다라고 말하지 않고 storage room, 그리고 아까 빨래하는 곳은 laundry room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총 100개의 집과 관련된 단어 모두 다 배워봤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집에 관련된 100단어 같이 배워봤어요. 제가 영어 초보에서 영어 고수가 될 수 있었던 그동안 했던 많은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했던 영단어뿐만 아니라 스피킹, 리스닝, 발음, 문법까지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